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안지형의 이용과 형성 시험범위 마지막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 요인 보게 되면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침식 및 퇴적작용과 해수면의 변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이라고 써 있는데 이 해안지형을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침식지형 만에서는 퇴적지형 형성하는 얘는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의 이름은요. 파랑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은 파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치는 파도 있죠. 요걸 학술적 용어로 파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을 퇴적지형으로 형성한다 라고 써 있는데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이라고 써 있죠. 일단 얘의 이름은 연안류라고 하고요. 이 연안류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육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물의 방향을 연안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연안류는 그 연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지를 따라서 옆으로 흐르는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서 류자가 흐를 류자고 연안이 그 해안가를 따라서 흐르는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안류 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얘는요 조류입니다. 조류. 즉 이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해안지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곳과 만이라는 것에서 지형 형성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곳은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곳이라고 지칭하고요. 만은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자연적 법칙에서는 튀어나오거나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침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곳 부분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파도가 집중되면서 침식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첫 번째는 곳, 두 번째는 분산되어서 투작작용이 활발하다. 얘는 만 이렇게 지칭해요. 그래서 곳에서는 얘가 파랑이 계속 때리잖아. 그러니까 강한 녀석들만 버틸 수 있고 약한 애들은 다 쓸려가는 거야. 그래서 돌 같은 암석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암석해안. 그리고 그 밑에는 만에서는 그 부서진 것들이 쌓여서 모래들이 쌓이는 모래해안 또는 갯벌해안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은 곳, 들어간 부분은 만, 그리고 곳에서는 침식, 만에서는 퇴적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안과 해안선인데 파랑의 퇴적 흔적 때문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이 해안선이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조로운 해안선의 포인트는 바닷속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게 드러나면 단조로워지고요. 복잡한 해안선은요. 육지가 바다로 변하면 그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조로운 해안선은 집안이 융기하거나 그럼 융기라는 건 들려 올라간다는 뜻인데 바닷속에 있던 녀석이 들려 올라가면서 단조로워진다. 그 다음에 해수면이 하강하면 그러니까 육지가 올라가든지 바다가 내려가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지형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면 단조로운 해안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집안이 반대, 복잡한 건 반대겠죠. 그래서 집안이 침강하거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면 복잡한 해안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선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조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밑에 보니까 리아스에아는 V자국, 피오레는 U자국이라고 써 있는데 뒤에 녀석 우리 배웠죠? 피오레아는 U자국. U자국은 누가 침식시킨 거야? 빙하고. 그럼 V자국은 빙하가 아닌 하천을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하천이 판 곳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름을 리아스라고 얘기를 하고 U자국이 침수가 되면 피오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천 침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형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안의 침식지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해안의 산지나 구릉에 파랑의 침식을 받아 형성되어 있다라고 써 있죠. 얘는요, 그러니까 해안의 산이나 구름같이 돌출된 부분이 파도를 만나서 침식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말은 해식입니다. 바다 해자 침식할 때 그 침식 식
절벽애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깎인 절벽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남은 평탄면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파식대예요. 얘는 파도가 깎아서 만든 평평한 땅이라고 써있어.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면 이게 해식이에요. 위에 절벽 부분. 파도가 깎아서 만든 거고 파식대라는 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보면 기존 땅이 이렇게 있어. 근데 파도가 계속 이쪽 부분을 이렇게 때려. 그래서 동굴을 뚫어. 그러다가 윗부분이 무거워지니까 이 윗부분이 결국 무너져서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절벽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해시계는 절벽, 파식대는 밑에 있는 평평한 부분, 그리고 얘네 둘은 세트예요. 같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게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다 라고 써있는데 얘는요 파도가 깎을 때 이 전체적인 이쪽 지금 색깔 좀 다르게 이쪽 부분은 먼저 때릴 거 아니야. 근데 주황색 부분을 때릴 때 모두가 다 똑같이 깎이는 게 아니라 강한 부분은 버티고 약한 부분은 깎일 거 아니야. 그래서 파란과 차별 침식이 형성된다는 건 그 먼저 깎이는 부분에 먼저 깎이게 되면 무슨 지형이 만들어지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너네 그 빵 같은 거 만약에 있어. 카스텔라 빵이 있어. 근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막 건드려요. 그럼 그 부분 어떻게 되겠어? 파이겠지. 그래서 손가락의 차별적인 침식 한쪽 부분을 공략하는 부분에서 동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파도가 그렇게 쳐서 동굴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갈 부분은 해식동이에요. 바다에서 깎인 동굴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파랑의 침식을 견디고 남은 바위기둥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시스텍 적어주고요. 얘는 밑에까지 다 하고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 해식동에서 시스텍으로 변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시스텍으로 변해요. 이건 좀 이따 하고 마지막 파시테나 퇴적 지형이 집안의 용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게 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써있는데 계단 모양에서 단을 따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해시계가 만들어지고 파시대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융기가 됐어. 그럼 파시대가 원래 지금 이게 물이거든. 물이 있는 부분에서 계속 닿았던 부분인데 융기가 되면서 더 이상 물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드러났기 때문에 또다시 파도는 또 다른 파시대를 만들겠죠. 그래서 얘 1번이 지금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파시대, 들려 올라간 2번이 옛날에 만들어진 파시대야. 그 위에 있던 지형까지 합치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닷가에 있는 안, 아까 연안유랑 똑같아. 이게 근처에 붙어있다는 소리야. 바닷가에 붙여있는 계단 모양이잖아. 그래서 해안단구라고 해요. 자, 얘의 포인트는 뭐다? 파식대가 융기에서 파도가 깎은 평평한 지형이 융기돼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안단구라고 지칭을 하고 만약에 하천 주변에서 그러니까 물 주변에서 이런 단구가 나타나면 하안단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하천 옆에 붙어 있으면 하안단구, 해안 옆에 붙어 있으면 해안단구 이런 식으로 지칭하게 된다라는 거고 이 해식동과 시스텍의 사이에 들어갈 얘는요 시아치라고 하거든요. 자, 얘는 어떤 녀석인가 하고 보니 자, 이렇게 해시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까 말했듯이 특정 부분을 막 파도가 깎아서 약한 부분을 뚫는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동굴이 생겼어. 그리고 동굴 부분은 약한 애가 뚫렸으니까 그쪽 부분이 더 잘 빠지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아예 뻥 뚫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터널처럼 반대쪽이 보일 때까지 뚫렸다고 칩시다. 자, 그럼 지금 윗부분에 남아있는 빨간색 부분이 무슨 모양이냐면 아치, 다리 모양이란 뜻이야. 지금 이렇게 다리 모양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시아치라 그래. 그러니까 해시동이 만들어지고 해시동이 터널이 돼서 아예 뚫리면 시아치가 된다는 거고요. 자, 이 터널이 계속 커지면서 이쪽 부분 좁고 이쪽 부분이 크니까 좁은 부분이 먼저 무너져 내리겠죠. 밑에 부분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얘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 없어졌어.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부분은 이 부분이 남겠지. 이 부분이랑. 그래서 이렇게 기둥 모양의 돌덩어리가 남은 애를 뭐라고 지칭한다? 아까 써 있었던 시스택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시간은 이 흐름이 뭐야? 해시계가 1번이고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시동이 만들어지고 그 해시동이 뚫려서 터널이 되면 시아치라고 지칭을 하고 시아치의 윗부분이 무너져서 뭐가 된다? 시스택이 된다 라는 거지.
이건 일종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텍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쪽 부분도 결국 다른 파도가 계속 깎다 보니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평평해져. 나중에 얘도 다 없어져. 이렇게 평평한 지역만 남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평한 땅. 그럼 얘는 해시계가 되는 거지. 결국 아니 해시계가 아니라 파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해안 퇴적 지형. 그러면 깎이는 애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파시대가 돼서 평평해지는 거고, 그럼 퇴적되는 애들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하천이나 암석해안에서 공급된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되어 형성되어 있다. 여기는요, 모래가 쌓여 있다라고 해서 모래사자에 빈이라고 지칭해. 근데 얘는 어렵게 표현하면 사빈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모래사장,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사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도가 모래를 쌓아서 만든 게 사빈, 해수욕장, 이렇게 모래 언덕, 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빈에 쌓여있는 모래들이 바람에 날려서 뒤로 날아가. 그래서 뒤로 날아가다가 어떤 나무나 이런 거에 걸려. 그래서 언덕을 만들거든요. 얘를 모래가 만든 언덕이라 그래서 사구라 그래요. 언덕 부자 써서. 그래서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형성된 모래 언덕, 사구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둑처럼 길게 퇴적된 지형이라고 써 있는데, 파도랑 연안류, 아까 육지를 따라 흐르던 애들이 위에서 운반되는 모래가 둑처럼 길게 형성된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녀석, 연안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쪽에는 모래사장을 쌓고 이쪽에는 이 길쭉한 녀석을 쌓는 거야. 얘 이름은 연안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사주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만든 기둥이란 뜻이야. 우리 아까 이 주자는 앞에서 석주 했을 때 그 기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그냥 연안사주 이렇게 가로쳐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사주가 있고, 네 번째는 후빈기 해수면 형성으로 형성된 만의 입구에 사주가 이렇게 발달해서 막은 거야. 그래서 만 부분을 막아서 가운데 호수가 만들어진 애를 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완벽한 타인에서 주인공 이름이 정석호예요. 그 이유가 애기들이 처음에 나와서 이게 바닷물이냐 민물이냐 막 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 석호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석호가 바닷물이냐 민물이냐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 우리가 말했을 때 바다였는데, 그러니까 후빈기 해수면 형성으로 형성된 만 바다였는데 사주가 입구를 막은 거야. 그럼 석호는 밀물이야, 그러니까 민물이야, 아니면 바닷물이야? 바다가 막힌 거니까 바닷물이지. 그쵸? 그래서 그 얘기했을 때 바닷물이라고 주장했던 애가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되는 뭐 그런 전개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 점토, 모래 등이 물질의 조류에 의해서 퇴적되어 형성된다. 자, 조류. 이 조류라는 녀석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밀물,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수의 흐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밀물 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은 갯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간석지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하천 운반 물질이 많고 파랑량의 퇴적 지형이 약한 만이나 섬으로 가로막힌 해안, 조차가 크고 경사 많은 해안 이런 게 잘 발달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점은 누가 퇴적시킨다? 갯벌은 조류에 의해서 퇴적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사취라는 녀석이 하나 발견됐어.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시스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얘도 일종한 법칙이 있다는 거지. 자, 사주가 만들어지는데 사취가 이게 모래를 만든 취가 불이란 뜻이, 불이 모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취가 시간이 지나서 사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되기 전에 생긴 그 튀어나온 부분을 사취라고 지칭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밑에 해안지형에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해안지형까지가 시험범위고요. 만약에 진도 다 나간 반은 선생님이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쯤 한번 교과서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교과서랑 프린트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자세히 보시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 말고 프린트 밑에 있는 저거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제들 있죠? 이런 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네이버 폼 문제 없습니다. 오늘까지 들은 거를 다시 한번 완강해서 완강률 확인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영상은 유튜브 온라인 EBS 클래스로 올리지 않고 유튜브에 올리고 선생님이 각 반톡에다가 채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